양도세에 대한 중과배제 이거 추징당할까요 안 당할까요? 합산배제 받았던 모든 것들 세제 혜택 전부 다 추징당한다. 여태까지 받았던 거 전부 다 환납하셔야 됩니다. 세금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큰 타격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보유하셔야 돼요. 부동산 고민 문자로 자세하게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월수금 정확한 해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뒷번호 8593님께서 보내주신 부동산 고민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저는 3주택자로 한 채는 자녀들과 거주 중에 있고 나머지 두 채는 임대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 빌라입니다. 18년도 5월 6월에 장기 임대로 신축주택 매입 후 등록된 주택입니다. 종부세는 나오지 않지만 향후 임대기간이 끝나면 종부세 걱정도 있고 내년부터 증여에 있어 취득세도 바뀐다 해서 올해 미리 증여하려고 합니다. 자녀는 둘 다 독립했고 20대 소득 있습니다. 괜찮겠죠? 항상 너무 열정적인 강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답변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증여를 하는 쪽으로 좀 의견을 드리고 싶지만 우리 구독자님은 만약에 증여를 하는 순간 이 자녀의 증여 취득세 걱정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구독자님의 세금 폭탄 걱정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저는 증여가 아닌 보유하시는 쪽으로 좀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를 뒤에 판소리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A라는 아파트에 거주 중에 있다라고 하셨고 또 B와 C라는 아파트에 주택임대사업자 8년짜리로 등록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셨습니다. 등록했을 당시에는 2018년 5월에서 6월달 두 채를 등록하셨다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이 주택은 다세대 소형주택으로서 지금 임대업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 두 채를 각각 자녀가 아마 두 분이 있으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자녀 둘에게 증여를 생각하고 계신다. 이 내년부터 증여 취득세가 바뀌기 때문에 미리 선증여를 생각하고 계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올해까지는 증여 취득세에 대한 부분은 공시가격으로 산정이 되지만 내년부터는 시가 인정액으로 산정이 되기 때문에 이왕 자녀에게 증여할 것 차라리 그냥 올해 증여하면 어떨까라고 문자 사연을 주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말 좋은 방향성으로 생각을 하고 계신 것으로 보여지고 있지만 만약에 이런 상황으로 전개가 되면 우리 구독자님은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이런 형태보다는 지금의 3주택 그대로 그냥 보유하시는 쪽으로 계속 의견을 드린 겁니다. 자, 쉽게 말씀을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자, 우리 구독자님이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했을 당시에 구청, 지자체와 세무서에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셨을 겁니다. 자, 구청 지자체에서는 민특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을 하신 거고요. 그리고 세무서에 등록되어 있는 거는 이 소득세법상의 사업자 등록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구청과 세무서에 각각 등록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각각 받는 혜택이 전부 다 다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구청에서 받는 혜택은 어떤 혜택이 있냐. 자, 첫 번째 취득세에 대한 혜택이 있습니다. 취득세. 우리 신축주택을 구입하셨기 때문에 아마도 취득세 85% 감면이 되는 혜택을 받아보셨을 거고 또 재산세에 대한 세제 혜택도 지금 두 채 이상이다 보니까 혜택도 받아보시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세제 혜택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받는 건 지방세에 대한 세제 혜택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되는데 다만 세무서에 등록되어 있는 소득세법상의 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에 또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을 받는데 이 혜택은 국세에 대한 세제 혜택을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양도소득세에 대한 중과배제에 대한 세제 혜택을 받아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크게 보자면 종부세에 대한 합산배제도 받아보실 수가 있겠죠. 또 소득세법상 거주주택 비과세라는 세제 혜택도
받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종합소득세에 대한 혜택도 받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또 여기에 장기보유 특별공제라는 장특공제 혜택도 받아보실 수 있고, 또 건강보험료라는 또 혜택도 받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받는 세제 혜택이 굉장히 무수히 많이 있죠. 그래서 이러한 세제 혜택을 받는 거는 구청과 세무서에 따라 받는 혜택들이 전부 다 다르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대하는 데 있어서 임대 의무 기간이 있는데요. 임대 의무 기간. 임대 의무 기간은 당연히 구청에 등록되어 있는 민특법 사업장은 8년짜리로 임대사업자를 등록하셨기 때문에 8년간의 임대 의무 기간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무서에 소득세법상 사업자 등록에 대한 임대 의무 기간이 있는데, 이 기간은 사실 언제 등록했는지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자, 2018년 3월 달까지 4년 단기일반 민간임대주택 또는 8년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을 등록할 경우에는 5년간의 임대 의무 기간이 있다. 근데 다만 2018년 4월에서부터 2020년 8월 17일까지 등록하신 분들은 8년의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경우 이 8년의 임대 의무 기간이 적용이 된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2020년 8월 18일 이후에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을 등록할 경우에는 10년의 임대 의무 기간이 적용이 된다라고 보셔야 되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는 2018년 4월 이후에 등록을 하셨기 때문에 8년의 이 소득세법상 사업자의 임대 의무 기간이 적용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8년의 임대 의무 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양도가 가능할까요? 양도는 가능합니다. 그걸 우리는 포괄 양도 양수라고 합니다. 포괄적으로 승계도 가능하다라고 보셔야 되는데, 다만 조건이 필요합니다. 임대 의무 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만약에 양도를 할 경우에는 이 구청의 민특법에 따른 임대 의무 기간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과태료 3천만 원이 나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임대사업자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양수하는 분이 임대 의무 구청과 세무서에 각각 등록을 할 경우에는 당연히 포괄 양도 양수로서 과태료는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승계가 됩니다. 인정은 해줍니다. 그렇지만 취득세와 재산세에 대한 감면 혜택을 받은 것들은 전부 다 추징당한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추징당한다. 그래서 지금까지 받았던 모든 세제 혜택들 전부 다 환납하셔야 됩니다. 또 마찬가지 세무서에 등록되어 있는 이 소득세법상에 따른 사업자 등록을 하신 분들, 임대 의무 기간이 8년인데 이 8년을 채우지 못한 상황에서 만약에 포괄 양도 양수로 매도를 할 경우에 어떻게 되죠? 똑같이 추징당한다. 추징당한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양도세에 대한 중과배제, 이거 추징당할까 안 당할까요? 무조건 추징당한다. 자, 증여라는 것도 마찬가지 부담부 증여로 증여를 할 겁니다. 부담부 증여. 부담부 증여라는 건 뭐죠? 자, 채무액까지 승계를 하는 거죠. 따라서 채무액, 전세 보증금에 대한 부분에 대한 양도세를 따로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증여를 하는 순간 부담부 증여로 아마 증여가 될 텐데, 전세가 껴져 있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전세 보증금에 대한 양도세 중과배제를 받고 증여를 할 겁니다. 그렇다면 양도세 중과배제 받았던 것들 전부 다 추징당할 수 있고, 그리고 지금까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종부세 합산배제 받았던 모든 것들 세제 혜택 전부 다 추징당한다. 또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은 뭐 받지 않았기 때문에 추징은 안 당하시겠지만, 우리는 3주택자로서 거주하는 주택이 어떤 아파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공시가격이 굉장히 높은 아파트라고 한다면 이 소득세가 아마 나오셨을 가능성도 있는데, 만약에 나왔다라고 한다면 감면받았던 혜택들 전부 다 추징당할 수 있고, 장특공제는 뭐 받지 않으셨겠죠. 건강보험료 받았던 것도 추징당한다. 자, 따라서
내가 모든 세제 혜택들 여태까지 받았던 거 전부 다 환납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증여 취득세가 더 부담이 된다고 해서 올해 이렇게 양도했다간 이 증여 같은 경우에도 포괄 양도 양수로 증여를 하는 겁니다. 따라서 만약에 이렇게 증여를 하면 여러 가지 세금적인 폭탄을 맞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저는 지금 증여하시는 것보다 차라리 8년 임대 의무 기간이 완료가 된 이후에 증여를 하시는 쪽으로 좀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구독자님들 중에서도 이런 분들이 간혹 있으실 겁니다. 앞전에 제가 얘기한 것처럼 임대 의무 기간에서 이 세무서에 등록되어 있는 거, 이거 2018년 4월 이전에 등록하셨다, 2018년 3월 이전에 등록을 하셨다라고 하신 분들은 임대 의무 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5년 임대 의무 기간을 충족한 이후에 만약에 증여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추징당하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지금 우리 구독자님과는 좀 다릅니다. 우리 구독자님은 2018년 5월이죠. 따라서 2018년 4월에서 2020년 8월 17일까지 등록하신 분들은 임대 의무 기간이 8년이기 때문에 8년을 다 채워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다만 2018년 3월 달에 등록하신 분들은 임대 의무 기간이 5년이죠. 그래서 5년이 넘어가면 추징당하지는 않는다. 그렇게 보시면 좋기 때문에 아무튼 우리 구독자님은 세금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큰 타격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보유하셔야 됩니다.